자, 그 다음에 이제 거래 8요소라는 게 나오죠. 거래 8요소. 거래 8요소. 자, 거래 8요소는 자, 회사가 어떤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거래에도 우리는 그 안에 원인과 결과라는 게 두 가지 내재적인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라 그랬죠? 자, 거래 이중성이죠. 자, 그러면 우리 거래 8요소는 차변 요소와 자, 대변 요소가 있어요. 하나의 거래에서 차변 요소 하나와 하나 이상과 대변 요소 하나 이상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차변 요소가 원인이면 대변 요소가 결과일 수 있고요. 뭐 대변 요소가 원인이면 차변 요소가 결과일 수 있는 거죠. 원인과 결과, 결과와 원인.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차변 요소는 우리가 이거를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시면 우리 재무상태표 있죠.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차변은 뭐예요? 자산. 자, 대변은 부채와. 자, 자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손익계산서. 손익계산서는 자, IS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약자로. 인컴 쉿 이렇게 해서 IS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손익계산서는 대변이 수익이죠. 차변이 비용이고 이 두 개의 차이가 자, 순이익이 되는 거죠. 자, 자산은 차변에 있나요? 대변에 있나요? 왼쪽에 있는 거죠. 아, 자산의 위치는 차변에 있는 거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의 위치에 있죠. 자기 위치가. 그리고 수익은 대변의 위치에 있죠. 그리고 비용은 어디 있어요? 차변 왼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요소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들이 어떤 거래로 인해서 자, 증감이 발생하게 돼요. 증감이. 그런 증감이 발생했을 때 도대체 차변에는 어떤 것들이 요소로 적용이 되는지 그 재무 상태 변동이 되는 것들 중에서 차변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변동해야 차변에 오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산은 왼쪽 차변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오게 되면 증가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자산은 차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차변 요소가 자산의 증가예요. 즉 어떤 거래를 해서 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차변 쪽에 기록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부채는 대변에 위치해 있죠. 그러니까 대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만약 부채가 자기 위치에 오게 되면 부채는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도 대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자본도 대변 요소는 증가가 되는 거예요. 자, 어떤 거래가 일어났을 때 부채가 증가됐다. 이럴 수 있잖아요. 어떤 거래로 인해서 부채가 증가되게 되면 우리는 대변 요소에 부채 증가라는 대변 요소에 기재를 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수익은 어때요? 수익은 대변 요소이기 때문에 수익이 증가가 대변에 오는 거고요. 자, 비용은 차변 요소죠. 비용은 차변 요소니까 비용이 증가되는 거는 차변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수익과 비용은요, 증가라는 표현 잘 안 써요.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다 발생이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수익이 발생되고 비용이 발생됐다라고 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의 위치에 왼쪽에 있는 차변은 재무상태표의 차변에 자산이 있잖아요. 이 자산이 왼쪽에 오면은 자산이 증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산이 증가되는 어떤 거래는 다 차변 요소예요. 그럼 그 반대인 경우, 만약에 자산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인 대변 요소에 오게 되는 거예요. 자산 감소. 부채도 마찬가지죠. 부채는 원래 대변에 위치해 있죠. 근데 부채가 대변에 증가가 되면 부채가 증가하는 거고 대변 요소고, 만약에 부채가 감소하는 경우에는 차변 요소예요. 부채가 감소. 자, 자본도 감소가 되면 차변에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래서 이런 8가지를 우리가 거래 8요소
이렇게 부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거래가 발생하게 되면요. 우리가 그 거래의 이중성에 의해서 우리가 차변과 대변으로 나눌 수 있죠. 원인과 결과로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는 그 차변의 요소와 그리고 대변의 요소 중에 결합을 하게 돼요. 이게 원인이면 이게 결과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자산의 증가가 결과면 부채의 증가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결합을 해서 어떤 거래가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 이렇게 비용도 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자산의 증가와 자 자산의 감소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적용되는 거래를 한번 볼게요. 우리 회사가 외상 매출을 갖고 있었는데 그 거래 상대방이 우리한테 돈을 줬어요. 자 현금을 줬죠. 현금 자 10,000원을 줬어요. 왜 줬어요? 자 외상 매출금 우리 회사한테 지급해야 할 자 외상 매출금 10,000원을 자 갚은 거죠. 갚았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현금이라는 거는 자산이죠. 자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죠. 근데 현금은 증가됐죠. 현금이 10,000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 회사는 현금 자산이 증가가 되고 자 외상 매출금은 이제 갚았으니까 이제 채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 외상 매출금은 없어진 거죠. 따라서 차변에 우리가 분개를 할 때는 차변과 대변에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자산이 오면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는 거죠. 자산 증가. 대변에 자 외상 매출금은 감소됐죠. 자 감소가 되면 자산이 감소됐기 때문에 자 대변 요소죠. 그래서 대변에 외상 매출금 이렇게 오게 되면 자산이 감소한다라는 의미예요. 이런 거래가. 자 그리고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가 이제 어떤 은행으로부터 돈을 차입했죠. 차입하게 되면 어때요? 현금이라는 우리 회사 자산이 증가됐죠. 자산이 증가돼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됐기 때문에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죠. 그럼 차변에 현금을 쓰게 되면 현금이 증가한 거죠. 그럼 뭐예요?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거고 자 돈을 빌렸으니까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어떻게 돼요? 부채가 증가됐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와 부채의 증가로 이렇게 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결합이. 근데 물론 같은 차변 요소들끼리 이렇게 결합하진 않아요. 대변 요소도 마찬가지고 항상 차변 요소와 대변 요소 간의 결합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자산의 증가와 자본의 증가 한번 볼까요? 우리 회사 이제 우리가 출자를 해서 우리 회사에 출자를 했어요. 한 10만 원을 우리 회사로 출자를 해서 우리 회사가 주식을 발행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출자를 자 10만 원 출자한 거는 자본금이라는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어때요? 대변 요소죠. 자본의 증가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자본금을 써주고 자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현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으면 이 자산 증가는 차변 요소죠. 자산 증가, 차변 요소.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자산 증가와 수익의 발생 한번 볼까요? 그래서 상품을 매출을 했어요. 상품을 매출을 하고 자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그러면 우리 회사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어떻게 됐어요? 증가됐죠. 자 자산이 증가됐어요. 자산이 증가되면 차변 요소죠. 그러니까 차변을 써주는 겁니다. 외상 매출금. 그 대변에는 상품 매출이라는 수익이 발생했죠. 수익이 발생하는 거는 대변 요소죠. 대변 요소. 따라서 여기다가 상품 매출. 자, 이렇게 거래가 결합이 되는 거예요.